동방의 예언, 용의 귀환. 제1장 붕괴의 전조, 붉은 달의 날, 트럼프는 무너졌다. 2026년 3월 20일, 붉은 달이 떠오른 밤 세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창문 밖으로 기이하게 붉은 빛을 띤 보름달이 하늘을 뒤덮었다. 한 남자가 그 창가에 서 있었다. 거칠어진 피부, 굳게 담은 입, 그리고 여전히 오만한 눈빛. 도널드 존 트럼프, 80세의 나이로 다시 미국의 권력을 쥔 남자. 그는 돌아왔고 다시금 미국을 위대하게를 외치며 극우 포퓰리즘의 불길을 세계로 확산시켰다. 하지만 이미 세계는 2016년의 세계가 아니었다. 미국 다시 불타다. 2024년 말 트럼프는 두 번째 대통령 복귀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복귀는 승리라기보단 반동의 귀환이었다. 사회는 더 분열되었고 백인 민병대는 도심을 점거하며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을 향한 혐오 시위를 벌였다. 뉴욕, 시카고, LA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혼돈 속에 빠졌다. 국제사회는 경악했다. 유럽은 미국과의 외교 협약을 줄줄이 철회했고 유엔은 미국을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와중에 한 통의 문서가 CIA 내부 고발자로부터 유출되었다. 그것은 트럼프 정권이 비밀리에 러시아, 북한, 심지어 중동 극단 세력과 접촉하여 국제 금융 질서를 파괴할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였다. 배신자의 그림자. 그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의 최측근 전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바크먼이었다. 그는 미국을 팔았습니다. 세계를 불지르려 했습니다. CNN과 BBC, 전 세계 방송은 현직 미국 대통령 국제재판소에 회부되다라는 특보를 쉬지 않고 내보냈다. 그 장면은 중계되었다. 2026년 3월 20일 헤이그 국제법정에 선 트럼프. 붉은 달이 떠오른 바로 그날이었다. 고대의 문서, 동방의 예언. 그날 밤 한국의 한 산사에서 늙은 스님이 고서 한 권을 펴들었다. 주역 지폐의 고판 속에 끼워진 쪽지 한 장. 서쪽 황제가 붉은 달 아래 꿇을 때 동방의 용은 기지개를 켠다. 그 스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엔 고요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메리카의 종말 그리고 시작. 트럼프의 몰락은 단지 한 인간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문명의 분기점이었다. 그의 붕괴와 함께 전 세계의 기득권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월가가 붕괴하고 미국 달러는 폭락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은 국제 채무 불이행 상태로 빠졌다. 기후재난은 미 서부를 삼켰고 뉴욕은 가뭄과 전력난으로 흡사 전쟁터처럼 변했다. 서사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그 혼돈 속 어디선가 조용히 다른 이야기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 문은 태평양 건너 한반도에서 열렸다. 조선 반도의 작고 낡은 사찰에서 하늘을 향해 세운 오래된 소슬대문 아래 동방의 리더를 알리는 새벽종이 울렸다. 제2장 붉은 제국의 균열, 시진핑의 추락. 중국 내부의 불만과 봉기로 황제가 쓰러진 날 2026년 4월 중국은 더 이상 한 나라가 아니었다. 베이징 자금성, 황허 강물은 흐르듯 권력의 피는 말라가고 있었다. 시진핑, 영원한 주석이라 불리며 15년을 넘게 중화제국을 이끌었던 사내. 그러나 그가 만든 거대한 피라미드는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경제의 붕괴, 민심의 반란. 코로나 이후 계속된 봉쇄 정책, 헝다 사태와 지방부채의 연쇄 폭발, 미중 무역 전쟁과 유럽과의 단절. 이 모든 경제 충격이 2026년 드디어 참을 수 없는 균열이 되어 폭발했다. 연해주, 내몽골, 신장, 서안, 심지어 상하이마저 차치와 분리를 외치며 들끓기 시작했다. 군벌들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중국은 1920년대의 군벌 시대를 반복하고 있었다. 불타는 베이징. 4월 7일
베이징 시민 10만 명이 천안문 광장에 모였다. 그들이 외친 말은 단 하나. 시를 끌어내려라. 인민에게 권력을. 정부는 탱크를 투입했고 세상은 1989년의 악몽이 반복될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육군 제3방명군 북부사단이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부 명령을 거부했다. 총부리를 정부에 돌린 것이다. 그날 밤 시진핑은 실종되었다. 그가 탄 전용기가 베이징을 이륙한 이후 그의 모습은 누구도 다시 보지 못했다. 옛 문서, 고구려의 기억. 한편 이 모든 혼돈의 틈 사이 지린성 집안 근처의 산사태 현장에서 고대의 석비 하나가 발견되었다. 조선 말기 때 묻혀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대국지멸 비종약, 고구려직 장제리머 요동가. 대국의 멸망은 끝이 아니다. 고구려의 깃발은 요동 땅에 다시 내릴 것이다. 이 석비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중국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한국과 조선족 사이의 민족적 감정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러나 정작 현지 젊은 조선족들은 이 석비 앞에 헌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동방의 용이다. 군벌의 선택, 예언의 회복. 지린성의 군벌 리천하 장군은 중앙정부의 붕괴 이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만주를 자치연방으로 선포한다. 고구려의 후손,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 주장하며 독립적 행정체계를 수립했고 국기를 적색 흑색 3조5 문양으로 교체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단 한 나라만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대한민국이었다. 백두산의 눈이 녹을 때, 백두산 천지의 얼음이 녹기 시작한 날, 한국 강원도의 한 신비학자는 주역 속 지천태괴를 꺼내들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방송에 출연했다. 천지교통지상, 하늘과 땅이 통하는 상이니 위에는 고난이, 아래에는 민심이 일어난다. 이것은 혼돈이 끝나고 대통합이 시작되는 징조. 그날 서울 한복판에선 고구려 복장을 한 청년들이 요동의 깃발을 흔들며 노래했다. 동방의 별이 다시 뜬다. 고구려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장 진동하는 섬나라. 일본 대지진과 대혼돈. 쓰나미와 화산, 원전 붕괴 속에서 일본의 청년들이 선택한 방향은 동쪽 한반도였다. 제3장 진동하는 섬나라. 일본 대지진과 대혼돈. 2026년 8월 7일 입추의 균열. 일본 열도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무너졌다. 지진, 그리고 지진, 또 지진. 일본 도쿄 아침 7시 26분. 출근길에 지하철이 멈추고 스마트폰 알림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긴급 지진 경보, 최대 진도 9.2 예상. 그로부터 18초 후 지구는 일본 열도의 아래에서 쩍 갈라졌다. 도쿄를 비롯한 간토 지역 전체가 거대한 판 위에서 솟구치고 다시 가라앉았다. 건물은 쓰러졌고 고속열차는 공중에서 꺾였으며 하늘엔 도쿄의 연기가 번졌다. 사상 최악의 내진 재앙, 켄신 대지진으로 역사에 기록될 그날이었다. 자연의 반란.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지진은 쓰나미를 불렀다. 후쿠시마 해안으로 밀려든 높이 15m의 파도는 새로 세운 원전 시설을 집어삼켰다. 다시 누출된 방사능, 그리고 끊긴 통신, 마비된 도로, 도쿄는 고립되었다. 후지산은 침묵하지 않았다. 8월 23일 새벽 후지산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붉은 불기둥이 칠흑 같은 하늘을 찢으며 솟구쳤다. 그 순간 일본 전역의 국민은 알았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예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황실의 피난. 일본 천황은 긴급 피난기를 타고 호주로 탈출했다. 일본 헌법상 정치적 권한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의 퇴각은 곧 정신적 붕괴를 의미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다. 총리는 실종,
자위대는 남부와 북부로 분열, 도시는 전염병과 약탈로 불타고 식량은 유통망이 끊겨 상점에서 썩어갔다. 일본은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이동, 동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나 그런 폐허 속에서 한 줄기 흐름이 생겨났다. 고립된 도쿄에서 전기 없는 밤에 촛불을 켜고 모인 청년들이 기이한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 한국의 부산은 아직 전기와 물이 있다. 한국은 피난민을 받아주고 있다. 서울은 안전지대다. 동방의 예언서가 한국에서 해석되고 있다. 이 모든 정보의 출처는 미스터리한 유튜브 채널 동방의 문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위기 속에서 동쪽 넘어 동쪽을 말했고 그 방향은 한반도였다.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 6월 말 규슈에서 불법 조선으로 수천 명의 일본인이 작은 보트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항은 이미 포화 상태였지만 한국 정부는 인도적 입항을 허용한다는 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 피난 행렬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 역사와 정신문화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입국하자마자 경북 경주, 전북 김제, 강원도 태백 등지에 고대 유적지를 찾아다녔다. 그들 중 어떤 이는 경주의 석굴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다. 이것이 진짜 신도의 원형이다. 우리의 뿌리는 여기에 있었다. 일본, 유실된 나라. 국제사회는 결국 선언했다. 일본은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한다. 유엔은 일본을 특별행정관리지역으로 전환했고 한국, 중국, 미국, 필리핀이 공동관리체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청년층은 스스로 외쳤다. 우린 이제 한반도의 제자가 되겠다. 검은 해의 예언. 그리고 그 시기 일본 열도를 뒤덮는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검은 태양 아래 고대 일본 문서 하나가 세상에 드러났다. 신의 나라는 섬이 아니며 고산과 대륙을 가로질러 동쪽의 왕이 오리라. 이 문장은 곧바로 고구려 고문서의 구절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받았다. 고대 동아시아에 숨겨진 예언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다. 제사장